이번 세션에서는 디지털 넥스원의 정우진 대표님께서 위드 코로나 앤 디지털 시프트 시대의 경계가 없는 다이내믹 워크플레이스를 주제로 코로나19로 변환된 업무 환경과 기업의 HR에서 디지털 앤 클라우드의 변화와 혁신 트렌드를 조망해 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변화되는 IT 환경의 일하는 방식, 그리고 비즈니스 혁신 방안도 살펴봅니다. 정우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디지털 X1의 정우진입니다. 오늘은 위드 코로나 그리고 디지털 시프트 시대에 경계가 없는 다이나믹 워크플레이스, 즉 업무 환경과 업무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워크 프롬 홈에서 워크 프롬 애니웨어로 가고 있는데요. 디지털 업무 환경으로 혁신과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작년 한 해는 전 세계의 가장 큰 변화와 혁신, 도전의 시기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전염병이 출현하면서 팬데믹상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1년 전과 지금 1년 후는 무척 완전히 사뭇 다른 환경에 와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봉쇄 및 차단과 의료체계가 붕괴되거나 글로벌 경제가 마비되는 상당히 위협적인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쪽에서 학교는 온라인 비대면을 통해서 수업을 계속 이어갔고요. 기업들 측면에서는 재택근무와 온라인 근무를 통해서 원격 근무를 통한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유통 물류 쪽에서는 우리를 이제 둘러싸고 있거나 우리를 지원 제공해주는 의식주 부분에서 온라인 커머스의 역할이 톡톡히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료 분야는 원격 진료뿐만 아니라 백신 및 치료 개발에서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었던 큰 혁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보통 2, 3년 이상 걸린다고 했었는데 이 소위 말하는 디지털 기술이 지원을 되게 되고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임상실험이라든지 다양한 R&D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시간이 절반 이상으로 줄여서 지금 현재는 많은 국민들과 전 세계에 있는 환자들이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심에는 바로 디지털과 클라우드가 있는데요. 자, 바로 그 디지털과 클라우드는 글로벌 경제를 지탱하고 기간 산업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히 산업 전반의 비즈니스와 우리 일상을 디지털과 연결해주는 역할이 바로 클라우드인데요. 그럼 클라우드는 어떤 의미로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G라고 하는 새로운 통신 패러다임이 다시 왔는데요. 5G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환경으로서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AI, 인공지능은 바로 우리의 두뇌와 같은, 사람의 두뇌와 같은 브레인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우리 몸속의 혈액과 같은, 특히 연료 에너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죠. 바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플랫폼과 앱을 생산하는 생산 공장이 바로 클라우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플랫폼, 생산 공장과 같은 기반이자 디지털의 모든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그런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도 이 클라우드가 디지털과 결합이 돼서 우리의 일상을 그리고 우리의 이슈들을 다 해결해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환경에서 클라우드를 그럼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큰 변화는 클라우드 이관에 있어서 2021년 한 해에 전문 IT 리서치 기관인 IDC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80%가 마이크로 서비스와 클라우드의 기본 기능을 사용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바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바로 클라우드에서 개발을 시작하고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그리고 클라우드에 맞게끔 개발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단순 이관이 아니라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전략을 채택을 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전에는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이전에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서 임시 방편적으로 일단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하는 바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는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기업들은 1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앞으로 대세가 될 텐데요. IDC에서 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 DevOps라고 하는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인 이 조직에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25%나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33%까지도 이 부분이 이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이미 개발 사례나 그다음 방법론 그리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것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거나 제공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앞으로 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하는 이 트렌드는 어떤 트렌드일까요? 요즘 이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편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요즘 얘기 나오는 것이 S&P 500이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 지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50% 이상이 앞으로 2026년에 기업들이 대체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대체되는 기업들 또는 새로 신생되는 들어오는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플랫폼 기업인데요. 그 플랫폼 기업들의 대부분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또는 born to be cloud라고 해서 클라우드 태생의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2023년까지 50% 이상의 기업이 이 미션 크리티컬한 이 소위 말하는 시스템들, 어플리케이션들, 기업의 핵심인 IT 시스템들이 이 컨테이너화된 즉 파스 플랫폼 환경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실제 운영에서 실행된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엄청난 변화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클라우드 목적으로 해서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생각했다면 이제는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는 궁극적 방향으로 이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특히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모더나이제이션이 왜 중요하냐? 엄청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잠재력이 있는데 특히 기업의 혁신 아이디어와 파괴적인 그런 비즈니스 산업적 영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그런 서비스와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은 사람과 프로세스, 워크플로우가 결국 혁신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을 클라우드가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고방식과 아키텍처로 이제 소위 말하는 전환하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클라우드 전략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전환하게 되고 이에 맞는 어플리케이션 전략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모더나이제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첫 번째는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고 그리고 개발자의 경험, 그리고 배포, 소위 말하는 서비스의 런칭까지 빠른 시간 내에 배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특히 기업 환경에서의 하이브리드나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배포도 좀 더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발 생산성이라고 하는 우리 IT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인 통합과 빌드 시간도 단축되는데요.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배포,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품질이나 위험, 이슈, 장애 등 이런 해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객 피드백, 특히 시장에 우리가 런칭되고 고객에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대폭 단축됐다고 합니다. 가장 예를 들면 코드 배포를 하고 고성능의 어떤 그런 서비스들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배포하게 되는데 이러한 속도가 46배나 빨라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코드 커밋, 그러니까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테스트해서 소위 말하는 프로덕션 환경까지 배포되는 시간은 거의 440배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환경으로 전환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고성능 기업, 그리고 고가용성 기업, 그리고 실제로 안정과 운영성이 상당히 초우량적으로 갈 수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가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의 가장 큰 동인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고 클라우드로 갈 수밖에 없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간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최근 디지털 트렌드를 간단히 요약하고 넘어갈 예정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클라우드 기반으로 디지털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면서 첫 번째로 탈산업화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통신사들은 너도 나도 클라우드 기반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탈통신을 외치고 있고요. 금융회사들도 더 이상 스타트업이나 핀테크 업체들로부터 뒤처지지 않게 해서 비금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구독 서비스가 SaaS로 Everything as a Service로 나오다 보니까 그 영역이 좀 파괴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기업들이 리테일텍, 핀텍, 에듀텍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회사로 탈바꿈하고 있지만 정작 이 소위 말하는 테크 기업들, 그래서 테크 기업들이 핀텍을 하게 되고 테크 기업들이 유통을 하게 되는 테크 X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재 소위 말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위해서 D2C 전략이라고 하는 Direct to Consumer, 그리고 데이터 어그리게이션, 요즘 금융권에서 하도가 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같은, 그리고 가장 큰 핵심인 이 소위 말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 MZ세대를 잡아야만 디지털을 리딩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치 사슬이 밸류체인이 전부 다 통합되는 그런 플랫폼을 지금 현재 각사 또는 모든 산업에 리딩하는 기업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는 현재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클라우드는 이전에는 데이터 센터를 단순히 이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대체하는 곳으로 갔다가 최근에 이제 플랫폼까지 왔고요. 플랫폼에서 나아가 서비스, 그리고 이제 통신 환경, 엣지 컴퓨팅이 나오고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프로덕트 환경까지도 클라우드가 다 아우르게 되는, 사실상 이제 클라우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IT 전반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의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다 바꾸고 있는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클라우드가 현재 가장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역시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구글, AWS, 애저도 전부 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전만 하더라도 새로운 혁신 서비스와 새로운 신규 서비스는 이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라이센스 방식으로 판매가 됐다면 이제는 모두 클라우드 기반의 API로 제공이 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모든 혁신 기업들 그리고 국가들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분야가 어디죠? 예, 우주입니다. 우주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우리가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주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데이터와 서비스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느냐인데 바로 그것의 매개체 역할이 위성통신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위성통신 서비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 회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지원하고 다양한 스타트업들, 우주 스타트업들을 플랫폼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위성통신 서비스가 이미 나와 있고요. 애저의 경우도 최근에 오비탈이라고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최근에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를 또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역시 양자 컴퓨팅입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의 가장 큰 핵심은 IT 인프라의 성능 또는 고성능 컴퓨팅 파워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더 가속하게 되려 그러면 지금의 컴퓨팅 환경을 뛰어넘는 퀀텀 컴퓨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퀀텀 컴퓨팅의 파일럿이나 데모, 그리고 시범적인 서비스도 역시 클라우드에서 먼저 제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상용화되는 데는 아직 시간은 걸리겠지만 바로 이런 부분들이 다 클라우드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가장 큰 팩트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은 앞으로 나갈 방향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아시겠지만 인프라, 특히 스토리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상화 기반의 서버와 컴퓨팅, 특히 최근에는 가상화를 넘어서서 이 컨테이너 방식까지 나오고 있고요. 급기야는 베어메탈 서비스까지도 이제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가상화, 베어메탈, 컨테이너까지 다양한 컴퓨팅 환경으로 자리 잡았고요. 그 이상의 서비스로 가고 있는 부분이 이제 플랫폼 영역입니다. 즉 개발 플랫폼, 이제 웹 서비스 플랫폼, 다양한 IoT나 인공지능 플랫폼 이런 기능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급기야는 이제 산업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산업 기반에 특화된 서비스 API들이 제공이 되면서 사실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디지털을 넘어서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양한 산업 클라우드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제가 얘기를 안 드려도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게임 클라우드라고 그래서 이미 클라우드 회사들이 게임 산업에 그리고 이미 게임 업체들이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게임 클라우드를 활성화하고 있고요. 커머스 영역에서는 당연히 커머스 클라우드라는 컨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루고 있는 특히 이 코로나19에서 미디어 생태계가 크게 변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이런 회사들은 미디어 클라우드로 나오게 되고 이런 미디어 클라우드를 사스 또는 파스 환경으로 제공하는 회사도 이미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5G 클라우드, 이 밖에 의료, 헬스케어 클라우드, 매뉴팩처링 클라우드 결국 다양한 산업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이 산업에 결합되고 융합된 버티컬 산업 플랫폼으로 클라우드가 완전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는 코로나19로 어떤 변화와 어떤 속도를 갖게 되었는지 잠깐 보시면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이 코로나 이전부터 클라우드를 사용했지만 사용량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 때 더 늘어나게 됐고요. 그게 59%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작년부터 이 소위 말하는 클라우드 전환에 집중하는 그런 기업들이 61%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이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으로 급격하게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드디어 온프레미스, 즉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인프라의 어떤 그런 다양한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대비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활용 매출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역전이 되게 됐는데요. 근데 이것은 단기간,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이벤트로 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클라우드가 드러나면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히 기업의 지출이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로 바뀐 게 아니라 실제로 파스 환경, 특히 데이터베이스나 IoT나 소위 말하는 디지털 쪽으로의 가장 큰 전환의 핵심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다고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CIO, CDO들이 클라우드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즉 클라우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벌써 3개월 동안, 첫 3개월 동안 35%나 증가한, 즉 한 418억 달러까지 기록하면서 그 속도가 작년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상당히 빠르게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이제 클라우드의 탄력성이나 클라우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규모의 경제뿐만 아니라 코로나 환경을 맞이해서 업무 환경까지도, 즉 우리를 이루고 있는 IT 시스템 환경까지도 클라우드로 이제 급격하게 전환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본질은 무엇일까요? 즉 근본적으로 클라우드가 우리 IT 시장에 큰 영향과 변화를 주고 있는 건데요. 저는 첫 번째로 IT 유통체계가 가장 큰 변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우리가 코로나 얘기하면서 언택트 환경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만나지 않고 구매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지 않는 그런 환경을 얘기하는데, 클라우드는 이미 언택트 환경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예전에 자산을 구매할 때, 즉 인프라를 구매할 때는 벤더의 영업사원을 만나거나 벤더의 유통 채널을 만나서 견적을 내고 비딩을 하고 구매를 했다면, 이제는 가상 환경에서 바로 누구나 원클릭으로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전에는 배송해서 입고해 가서 설치까지 해서 사람이 수작업을 했다면, 지금은 몇 분 내에 바로 자동화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클라우드가 IT 업무 환경의 언택트 환경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가서 유지보수 부분에서도 백업 업데이트,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되게 다양한 지원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클라우드에서, 특히 백엔드에서 고객사 또는 파트너사 또는 클라우드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원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가 이미 코로나 시대에 대응되는 어떻게 보면 언택트 환경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고객 입장을 보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발주부터 입찰, 구매, 이런 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클라우드 형태로 바뀌면서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IT를 관리하고 투자하고 구매했던 업무가 바뀌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에 빛을 발휘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개개인의 업무 영향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IT 업무에 대한 IT 특화되는 거였고, 그럼 결국 사무 환경이나 우리 현장 업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환경으로 이제 많이 변화가 왔는데요. 결국 재택근무 환경에서 가장 큰 변화의 이슈나 질문들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되는 사무실 노트북을 집에서 업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는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회사 업무에 접속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서 재택근무나 어디서나 업무할 때 그 노트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직원들의 그런 업무 환경에 대한 IT 서비스 서포트, IT 서비스에 대한 이슈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결국 하이브리드가 되겠죠. 온프레미스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을 동시에 쓰게 되는데, 이때 이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이나 복잡한 IT 개발 환경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결국 이 부분의 가장 큰 답은 워크 프롬 환경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로 만들어준다는 거 있습니다.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는 아시는 것처럼 이 소위 말하는 사내 시스템, 사내 환경을 넘어서서 인터넷 환경에서, 그 환경에서 이제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도 교환이 되고 고객 네트워크와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PC 노트북에서 클라우드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그 가상화 PC라고 하는 클라우드 PC까지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우리가 이 사내 차단된, 폐쇄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된 인터넷 환경에서 마치 사내와 또 동일한 네트워크 환경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 회사들이 바로 스위치 오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재택 원격 근무 환경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VPN 클라이언트와 그 가장 중요한 윈도우 시스템이나 맥, 그리고 다양한 오픈소스 환경들을 클라우드하고 연결해서 바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워크 프롬 홈 이 아키텍처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 결국 이러한 효과들 때문에 더 이상 특정 지역에 제한된 그런 업무 환경이 아니라 어디서나 바로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회사에서는 바로 축적이 되다 보니까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지까지도 보게 되는 그런 가장 큰 변화로서의 시작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환경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방식과 변화에도 가장 큰 혁신이 왔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 지원 도구에서도 크게 혁신과 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 노멀, 그리고 원격 근무라고 하는 워킹 리모트 환경, 그리고 버추얼한 미팅, 가상 미팅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세가 됐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런 도구들이 코로나 이전에 없었냐?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오프라인이 더 활성화됐었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얼굴을 보고 페이스 투 페이스,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바로바로 할 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있었는데 결국 락다운과 셧다운, 그리고 모든 게 스탑되는 환경에서는 온라인에서만 가능했고요. 그게 가상으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또는 같은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도 할 수 있는, 결국 이런 어떤 시공간적인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됐는데요. 결국 이러다 보니까 디지털이, 특히 지금 말씀드린 업무 도구들이 nice to have가 아니라 must have, 반드시 필요한 업무 도구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회사들이 한 52% 이상이 회사에서 지원되는 노트북과 컴퓨터를 사용해서 내 외부 할 거 없이 워크 프롬 홈, 재택근무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물론 BIOD라고 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노트북을 지원하는 회사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36% 이상이 클라우드 기반의 관리 도구를 활용하고 34% 이상이 회사에서 제공되는 인스턴스 메시징 서비스, 즉 협업하는 소셜 메시징 서비스, 그리고 협업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업무 생산성, 가트너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74%의 직원 일부가 원격 근무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유연성, 특히 삶의 균형이라든지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얘기도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반대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AT&T 같은 통신회사 같은 경우는 원격 작업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제 이런 부분들의 엄청난 절약, 그리고 이직률도 낮아졌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HR적인 것과 총무적인 것, 이런 재무 회계적인 것까지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에는 그럼 이게 왜 안 됐을까요? 자, 당연히 오피스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비대면보다 대면을 더 선호하고, 그 다음에 결과 중심의 어떤 관리보다는 가정, 보여주는 식이 더 많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도구들이 외면당의 일수였죠. 그리고 성과 기준 이런 평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웃풋 중심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업무와 일상을 아예 철저히 오프라인적으로도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되질 않았었던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통계를 보면요. MIT가 조사한 걸 보면 절반 이상이, 미국의 절반 이상이 재택근무를 이미 하고 있고 2024년까지 대면으로 하는 미팅은 거의 한 25% 수준까지 감소한다. 그리고 앞으로 IDC에서는 2024년까지 미국 인력의 60%가 원격 근무를 한다. 그러니까 원격 근무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무조건 재택근무가 아니라 출근도 있지만 원격 근무의 비중이 그만큼 높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업들이 앞으로도 더 이 재택근무나 자유로운 워크 프롬 애니웨어로 많이 하겠다라는 기업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피스 온리, 사무실 온리가 아니라 원격 퍼스트, 리모트 퍼스트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런 걸 이제 통계를 낸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나머지 커리어, 그러니까 자기의 직장 생활의 나머지 커리어를 원격으로 일하고 싶냐고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98%가 찬성의 입장을 보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격 근무를 추천하겠냐고 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97%가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격 근무에 그렇다고 해서 이슈가 없는 건 아닌데 가장 큰 어려움은 당연히 협업 소통, 그리고 혼자 일해야 되는 외로움도 있겠죠. 근데 결국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이점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점 뭐냐? 일단 일정 관리가 더 유연해진다는 거죠. 오프라인적으로 발생되는 이제 부대 비용, 시간에 대한 부분이 덜어지게 되고요. 어디서나 일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 그리고 생산성, 그리고 통근도 할 필요 없다라는 부담감, 이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원격으로의 작업에 더 큰 이점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워크 프롬 홈 기업 또는 워크 프롬 애니웨어 네이티브 컴퍼니라고 해서 아예 회사 자체가 재택근무로 시작되는 회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데 깃랩이라는 회사는요. 웹 기반의 데브옵스 솔루션 플랫폼 회사인데요. 전 세계 65개국에 1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본사가 없어요. 사무실이 없어요. 다만 미팅이 필요할 때 오프라인 미팅을 하기 위한 장소만 제공해 주고요.
이 모든 업무와 서비스가 바로 클라우드 기반의 SaaS 기반으로 제공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오프라인 미팅을 지양하는 건 아니지만 온라인에서 인포멀한 커뮤니케이션, 커피챗이나 소셜콜 이런 것들도 이제 소위 말하는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토메릭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워드프레스를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운영해주는 회사예요. 전 세계 70개국에 한 1,100명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홈 오피스를 조성해주는 아예 지원금이 나오고, 전 세계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또는 세 번 정도 오프라인 팀 모임을 하는데 이때만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 자체의 태생이 워크 프롬 홈, 워크 프롬 애니웨어로 지금 가고 있다고요. 국내 기업들도 제주도에서 일하기, 강원도에서 일하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서울, 수도권 내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일하는 환경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중심에는 기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 때 화이트보드로 시작을 했고, IT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밍이 일어나고, 인터넷 부밍이 일어나서 메일로 시작이 되고, 그 밖에 소셜, 전화기, 인터넷 전화기, 드롭박스와 같은 이제 문서 공유, 야머, 그 다음에 카카오톡. 이제 급기야 최근에 스타트업들이 만드는 혁신적인 협업 도구들, 슬랙이나 줌, 노션과 같은 도구들이 나오다 보니까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사스, 저렴한 서비스들이 이제 자리 잡게 됐고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 가상 환경과 온라인, 오프라인 환경을 다 이제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솔루션 도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한 장으로 이제 요약해서 갖고 왔는데, 미믹 리얼리티라고 일상적인 비즈니스 생활하고 물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가상화해주는 것도 있고요. 완전히 디지털 네이티브, 결국 가상화 환경에서 일하고 소통하고 업무하는 것까지 나오는 디지털 네이티브 리얼리티 서비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동기 방식, 즉 1대1로 실시간 또는 엔드엔으로 하는 동기 방식과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다른 시간대, 즉 어싱크로너스, 여러 사람들이 협업할 수 있는 방식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이 중심에는 HR 도구들이 또 지원이 됩니다. 즉 근태관리라든지 업무에 대한 성과, 평가, 다양한 도구들이 바로 이 재택 워크 프롬 홈이나 워크 프롬 애니웨어에 맞춰서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스타트업들의 도구가 지금 급기야 어마어마한 기업 형태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될 시작점은 이겁니다. 이 스타트업들이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역시 애질리티, 민첩한, 그리고 린 스타트업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이것들을 채용하면서 그들의 기업 문화와 그들의 혁신을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스타트업들과 콜라보레이션하고 연대하고, 쉽게 말하면 오픈 이노베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누구나 다 같이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혁신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업무 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클라우드와 함께 스타트업 생태계, 오픈 이노베이션까지 이제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단순히 IT 환경이 클라우드로 전환이 됐다가 아니라 산업이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클라우드를 통해서 완전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개개인의 일하는 방식이 더 이상 전통적인 사무실이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업무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 특히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이제 결합이 되고, 그다음에 사무실이 더 이상 오프라인 자기 책상과 우리 팀 업무 공간이 아니라 온라인까지도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비즈니스 민첩성을 위해서 특히 업무 환경, 업무 서비스가 이 소위 말하는 사스 환경으로 전환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동일한 업무 환경, 그리고 글로벌 직원들이 동일한 플랫폼, 하나의 플랫폼으로 동일한 시간 그리고 다른 시간대 같이 협업하고 업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중단 없이, 비즈니스의 끊김 없이,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어떤 그런 봉쇄나 재택 환경에서도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술 발전과 협업 환경으로 더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즉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그리고 혁신이 더 점점 가속화될수록 그 기술은 더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 기술 발전과 함께 비즈니스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클라우드 환경이 5G, 그리고 인공지능 환경, 그리고 소위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서의 가속화 부분의 가장 핵심이면서 이런 모든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업무 환경뿐만 아니라 조직, 그리고 나아가 사회, 국가까지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를 드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디지털 시프트 시대에 특히 코로나 팬데믹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좀 더 혁신을 하고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